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역시 들어올 거 들어오고 경기들은 들어와야겠죠, 그죠? 유로바스켓 항상 지금 계속 찬스니까, 그지? 그래서 빨리 하고 부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달려야죠, 다음 주까지.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떠들도록 하고 어제 유로바스켓은 다 쓰임새가 더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찬스 살려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일본 야구부터 빠르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어바가 세 가지밖에 없고 또 세 개는 없고 뭐 이러는데 뭐 일단은 뭐 거기 맞춰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어차피 신경은 쓰지는 마시고 보겠습니다. 자, 니오네하고 라쿠텐 이제 제일 빠른 1시 경기인데 그냥 이제 라쿠텐을 갈 거면은 역배 프렘보다는 오바 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건 투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야쿠만큼이나 라쿠텐도 투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는 팀이다 보니까 그냥 7.5라도 뭐 일주일 내내 지금 뭐 어제 경기도 결국 점수를 많이 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니오넴이 처지는 팀도 아니고 그리고 점수도 뭐 승차가 70승 45패라고 대충 하는 팀도 아니고 곧잘 또 마연도 잘하는 팀이고 그리고 좀 첫 경기 때 좀 불안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피해가는 그런 부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경기는 조금 피할 필요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니온의 마인의 오버 보면 되는 경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소뱅도 뭐 니오넴 한번 조심하라 했지만 소뱅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지금 뭐 어제 아리아라가 나오고 오늘 마츠모토가 나와서 뭐 가장 좀 소뱅에서 불안하거나 질 수도 있는 카드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 솔직히 반대 분당 자체는 엄청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근데 마츠모토라는 선수는 지금 매년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오늘은 소뱅을 가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바를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은 없겠죠. 타격 때문에 아무래도 가기가 힘들 거고 소뱅 반대 본다는 자체가 힘든데 어제도 뭐 힘겨운 싸움으로 뭐 이긴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오늘 1.5대라도 1.4보다는 조금 더 주긴 하지만은 마츠모토는 전형적인 팀발을 받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한번 사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바를 보는 건 소뱅을 피해도 오늘 경기 갈 게 충분하기 때문에 소뱅은 오늘은 소뱅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갈 거면은 마연까지 가야겠죠, 그죠? 아무래도 타격 지원 받아갖고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연 해가지고 거의 2배지 1.94니까 2배 조건으로 쓰는 게 좋겠지, 그지? 그다음 세이브하고 오리스는 뭐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타격 때문은 안 돼.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해마다 말했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죠? 이기든 지든 마인에 대한 확률이 높고 그다음 점수도 많이 나고 중간이 없고 지더라도 점수 많이 주고 이기면 화끈하게 이기는 부분들 이게 나오는 거고 에스피노자도 피칭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쫓아 보내야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오바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스 역배에다가 프렌에다 이거는 언어바가 있죠. 그래서 5.5 오버 보면 될 것 같고 요코하고 주니치인데 후지나면 여러분 일단 알고 있죠. 한신의 후지남이고 한때는 또 오타니의 라이벌이었던 후지남인데 이제 구제불능 수준이죠. 물부도 잠깐 찍먹했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볼쟁이에 불과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는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찼거든. 더 이상 어리다고 볼 수는 없거든. 94년생이면 이제 포텐을 터트려서 커리어를 쌓아서 커리어 하이가 나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요코로 자천돼가지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오바 쪽으로 보는 부분이고 근데 주니치 승은 왜 결국 못 가냐면은 그럼 주니치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 마무리란 부분이죠, 그죠? 어제는 어째 이기고 그저께도 그저께 이겼지만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역배는 아니고요. 요코 승도 아니고요. 그냥 오바 가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그리고 주니치의 투수들은 공략 못할 정도의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최근에 폼이 좀 올라온 게 오노 늙은이가 좀 폼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거 이제 좀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투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펜이든 뭐든 오바 보는 게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니치도 그거 안 되면은 역배를 아무리 후지나미가 못해도 메리트를 못 가져가는 거거든. 그다음에 한신하고 요미 그냥 한신 보도록 할게. 선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요미는 그 맨날 언급하는 그 선수들 아니면 나머지 투수들은 그런 활약은 없거나
유망주거나 아니면 실험실이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한신도 한신답게 어제도 그런 경기를 해서 이겼고 그저께도 그리고 항상 맞죠. 희한하지 그지? 요미랑 한신 붙으면은 라이벌이면 보통 오버가 많이 나야 되는데 저런 경기를 하면서 존나 노잼에다가 챙겨 먹을 것만 챙겨 먹어서 승리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알겠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경기 정도는 점수가 많이 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저주점이 좀 많이 난다 이런 거지, 그지? 오늘 투수도 요코가 사이키 하나 말고는 지금 어쨌든 3점대는 평균은 둘 다 해주거나 최근 요미가 타격이 살아나게 맞기 때문에 사이키 하나 보고 5점의 언더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물론 라이벌 치고는 이제 언더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기본 특은 어쨌든 한 경기는 반드시 다득점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오늘 언더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야구 보겠습니다. 일자오 키움인데 껄끄럽긴 한데 결국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14 13번째 위닝 시리즈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긴 거지 그지? 그러면은 LG를 안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만승은 이제 뭐 흐름이 원체 너무 좋았다 보니까 한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아니면 키움이 이제 LG만은 눈깔 도는 부분도 계속 나오니까 매년 나오니까 그지? 손지영이다 알칸타라라서 언더를 볼 게 아니고 기준점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LG가 이기든 키움이 이기든 내가 봤을 때 오늘 대량 득점을 해가지고 키움이 LG 똥배가 불안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LG가 우리가 하던 대로 해가지고 위닝실에서 뭐 NC전처럼 뭐 잡아 패든지 결국 뒤집어서 패든지 이런 결과들을 얻을 거니까 배당을 좋을 거면 오늘 마인을 가지 말고 다득점을 가면 되고 키움이 LG 물고 넘어지는 건 희한하게 뭐 팀에서 뭐 멤버는 좋지 못한데 항상 그런 건 희한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더라도 어제도 근근히 이겼지 그지? 그다음 NC하고 SSG NC도 마찬가지죠 그죠? 두 경기 하고 항상 다득점 세 경기 중에 두 경기 아니면 세 경기 오버 하다 보니까 뒤질 게 없는 게 NC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건이 같은 경우도 뭐 한 번 잘하면 한 번 못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그지? 근데 볼질이 많은 타입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당연히 언더 볼 수는 없죠. SSG랑 NC전을 봤을 때 타격이나 양 팀의 지금 SSG가 3위까지 올라온 부분들 다 타격적인 부분들과 그다음 리드오프들이 출루를 잘해서 정준자가 흔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어렵고요. 1차전 때도 NC가 점수를 못 얻어서 언더가 난 거지. 경기만 진행했으면 풀앤하고 오버 중에 선택하려고 했었잖아. 조합까지 넣으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만큼 점수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로건도 안 맞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건 알고 있잖아. 뭐 쫓아내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쓰기는 그런 이런 상황인 게 로건이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문성원은 어쨌든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불펜에 좀 어울리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나오냐 국내 투수가 나오냐 이 차이도 상당히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배당을 좋은 걸 가져갈 거면 다득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승을 가져가려면 NC 승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하고 두산은 여러분이 안 간다고 얘기했고 나규현 나오고 그렇긴 하지. 근데 이거는 언더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 어제 지옥의 시리즈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대체적으로 오버가 나기는 나지만은 가까스로 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게 두산하고 롯데 특히 사직 경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균환이 은근히 호투를 제일 많이 보여주는 팀이 두산인 것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변 여전히 어지럽고요. 여러분도 뭐 안 간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어제 경기도 상당히 난했죠. 얘네들만 늦게 경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무승부가 났는데 이거는 저득점으로 가기에는 좀 괜찮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득점 정도만 빼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 KT하고 기아. KT는 이제 원석이 나오고 이제 양현종이는 맨날 얘기했죠, 그죠? 더 이상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나마 그 나이 많은 선수들 중에서 괜찮은 게 이제 유현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냥 뭐 잘해주면 다행인 거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얘기했었지, 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KT를 가는 게 맞고요. KT를 가는 게 맞고 왜 분위기가 기아가 또 올라갈 것 같은 또 기아가 또 오한승률 갈라니까 맞지? 어제 또 그렇게 져버리지. 그리고 KT가 KT다운 경기 나오면 안 갈 이유가 없는 팀이지. 히로시마랑 더불어서
그래서 그걸 높게 좀 평가를 하는 거. 당연히 오원석이가 한 단계 발전했고 양효정이보다 지금 훨씬 낫죠. 어, 그러면 만약 타격전으로 가더라도 점수를 덜 주냐, 몇 점을 주느냐, 찬스를 많이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선발 투수 탈삼진 능력이 좋느냐 안 좋느냐 이 차이 큰데 오원석이는 이번 시즌 10승을 한 거는 탈삼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0승을 먼저 한 거 지금 아직 보통이라면 이제 할까 말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올해는 벌써 해버렸잖아. 이적하자마자 그지? 그래서 저는 KT를 가는 게 좀 낫고 기아는 그 또 계직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기가 좀 어렵다. 항상 그러면 이제 치고 올라가면 계속 기아승을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근데 꽤 오랫동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저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삼성하고 하나 투수에서 좀 무게가 좀 차이가 나고 딱 10승을 할 수 있는 하기 좋은 게 이제 반대편이 김규중이라는 파트너인데 삼성승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보면은 뭐 삼성이 타격은 특별 뭐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하나가 또 갑자기 홈에서 또 이렇게 홈에서 지금 반등 점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태인한테 딱 당하기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승은 마인승까지는 굳이 갈 필요 없고 챙겨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굳이 마인까지 갈 필요는 없고 배당을 좋은 걸 가져갈 거면 저득점을 가져가는 게 맞고 삼성은 지난 두산전은 그 경기 언더 봤었는데 배팅은 안 했지만은 똑같이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삼성승에다가 저득점 보면은 될 것 같은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야 9견은 마무리 지었고 유로바스켓 9시 그 두 개 있죠, 그죠?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어제 얘기했죠. 싸움 무조건 가라고 얘기 안 했지. 저는 국민은행 경기부터 갔었거든요. 그래서 꼭 있다고 2시 있으니까 다 찍어주고 그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왜? 딴 게 있으면 딴 거, 2시 때 있으면 딴 거 찍는 건 제가 무리하게 찍는 거 굳이 안 좋아하죠, 그죠? 뭐 있다고 뭐 다 하고, 뭐 누가 뭐 찍으랬습니까, 그지? 자기 필요해서 찍으면 되는 거지. 자, 유로바스켓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지아가 어제 독일 많이 나고 있었지, 그제? 근데 후반에 커트에 집중력을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갑자기 2분 안에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탈리아랑 붙었을 때 4커트 2분 안에 그거 일어난 일이에요. 10몇 점이 일어나고 점수가 안 넣고 이런 부분들은 있더라고. 확실히 근본 있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잘하긴 잘하지만 그런 부분도 지울 수가 없고 근데 전체 다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 근데 그리스는 쿤보뿐만 아니고 그런 게 참 탄탄한 팀 중에 한 팀이니까 앞에 경기 이태리 부쉈으면은 12.5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프렌도 오늘도 개꿀이었겠지, 그지?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지아에 그래도 공격력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사쿼터에 갑자기 그냥 좀 주저주저하고 열심히 뭐 제대로 안 했어. 좀 약간 어제도 내가 중계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상당히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게 조지아라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오바를 가는 거는 조지아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어제 경기 보면 이탈리아 하듯이 그리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순식간에 14점, 16점 차이가 났죠. 그래서 1차전을 보고 그래도 2차전 방향이 아쉽게 졌으니까 조지아 프로는 오늘 또 10이면 가지 않을까요 하면은 오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탈리아만큼 그런 경기를 할 줄 알면은 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했지. NC 2.5인데 LG랑 한 데서 NC가 잘한 데서 2.5 가다가는 3마이까지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경기라고 했었죠. 이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잖아. 맞지? 그럼 누구든 분석 그렇게 못해. 그지? 그다음 슬베와 벨기에는 오바 소환밖에 없고 슬베는 수비가 안 좋아서 저번에 일격을 이제 100점 주면서 일격 다 하면서 뭐 슬베가 못 넣은 건 아닙니다. 이런 거지 이제 필리핀이 80점 넣었는데 저번에 넣어디고 대만이 90점 넘으면서 지면서 어이가 없었던 그런 경기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슬베 말만 보면 될 것 같고 언어바 애매해. 왜 슬베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말만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벨기에가 수비가 좋은 편도 아니고 에이스 혼자서 오바 소환 혼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 어쨌든 강팀인 건 사실인 거 맞다. 무슨 찌찌들 모든 찌찌들 있지, 그제? 3점도 좋고 공속도 되게 빠르고 슬비하면 딱 오바 아이가, 그제? 그래서 언어반 상당히 애매하다. 벨기에 하나 보고 언더 보기에는 알겠지? 그 나머지 경기는 저녁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축구는 오늘 모든 경기 일단 오바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박신자컵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분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몇 개밖에 안 선했었죠. 그래서 미러키는 됐었고 나머지는 다 유로 유로 바스켓 가지고 조합을 짰었습니다. 자, 박신자 컵하고 마치고 이제 축구는 이제 오바 쪽으로 저 다 오바 봤습니다. 그 오늘 경기 있는 거 K리그, J리그는 빼고 FC 서울부터 해가지고 경남 경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뭐 3오바를 가든지 뭐 4오바 가든지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면 되고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가면 되겠죠. 자, 신한하고 덴소 아이레스다. 일단 덴소 보기 전에 일단 신한이라는 팀 자체가 강계리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경원도 은퇴를 하고 신이슬 리딩을 봐야 되고 구슬도 은퇴를 하고 좀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보 감독이고 어쨌든 80년대 감독 중에서 지금 물론 뭐 젊어져서 뭐 박정원 감독이 감독 되긴 했지만은 그보다 더 어리고 이제 80년대 뭐 김태술처럼 김태술이랑 나이 비슷하거나 그 나이 또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고 레알 신안을 구축을 했던 최윤호 감독이 하고 이경은이 이제 코치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핸들러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될 거라 봅니다. 왜 신인슬이가 어쨌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고 정통 포가라 보기도 힘들고 이경은이 해줬던 거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그 주정들 가드보다 잘하기 때문에 이경은이 그래도 아직도 뛰었던 거고 나이 많아도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일단은 덴소 앞선이 매우 좋고 덴소도 요번에 첫 선을 보이는 팀이지만은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도요다나 에네오스만큼이나 강팀 계열에 속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팀도 상당히 외곽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 패싱 게임이 상당히 능한 그런 부분들로 일본 여자 농구에서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던 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한을 가기는 좀 그래. 물론 뭐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뭐 국내 지금 어제 보면 알겠지만은 프레난 팀은 이제 강희슬하고 박지수하고 그 다음에 뭐 허예은 있는 국가대표가 있는 그나마 그 팀만 프렌을 한 거지 다 프렌한 것도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프렌은 못 5.5나 뭐 1.5나 이런 것들 또 못했던 부분들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뭐 어제 LG도 뭐 내가 여담 말했지만 구마모토한테 지고 지금 한국 스포츠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그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야겠지만은 그래서 덴소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신한도 거의 이제 여러분 답답하고 이제 이게 팀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그지? 그리고 이가연이라는 선수를 1순위를 신한이 가져갔어요. 이 선수가 광주 수피아 요구에서 요번에 기대를 해야 되는 선수야. 알겠지? 광주 수피아 요구 1순위 뽑아서 입만 능력 좋거든. 이가연이라는 선수 유튜브에 쳐보세요.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요번에는 못 나와요. 얼라를 안 쓰기로 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그리고 좀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굳이 은퇴를 하면서 약간 새로운 전술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조직력도 지금 완성되기에는 감독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 구슬도 웬만큼 주축 역할을 해주던 선수 아니야. 그리고 그 신한은 잘 안 될 때는 항상 김소니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뭐 김태현이나 이런 선수들도 발전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남은 선수들 신한은 은퇴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선수 수급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덴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챔피언 결정전 때 그 후치즈 잘하죠. 후치즈랑 챔피언 결정전 했던 팀이고 이 하마와레라는 선수하고 아부 미남이라는 선수가 확 중심을 잡고 있고 그거는 포워드 키가 작은 좀 포워드인데 해결을 잘하는 해결사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키오는 높이가 파워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 함지훈이나 배우윤 약간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신한은 그걸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구슬도 은퇴고 김태현도 그런 상황. 김태현도 내가 알기로 은퇴로 알고 있는데 막을 선수가 없어요. 그냥 홍유순이 하나 있잖아. 홍유순이 그지? 홍유순이는 이제 경험을 더 먹고 이제 2, 3년 차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가인 홍유순은 약간 미래가 밝은 신이슬이나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노련한 맛은 이제 이경은이 있고 없고도 차이가 크다고 보니까 덴소는 후치즈랑 똑같다. 후치즈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신한은 썸보다도 더 떨어지는 팀이고 꼴찌 팀이고 맨날 만년 그냥 그런 부분 아니야. 그리고 선수까지도 지금 없는 부분이고 그나마 일단 강계리도 우리은행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지. 그래서 저는 덴소 마연이랑 그쪽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신한은행도 경기 감각이 상당히 특히 꼴찌 팀이면 더 감각이 더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근데 언더는 보지 않습니다. 후치즈 혼자서 오버 내듯이 덴소도 그런 식으로 아마 오버를 내지 않을까 싶고 국제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본 여자 농구까지 들어와야 되는 최종 목표는 제가 항상 8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경기 수급이 너무 없어. 맨날 쓰레기 같은 경기를 찍어야 돼. 안 찍고 싶은 경기는 뭐 페퍼나 이런 경기도 안 찍으면 좋은데 여러분 안 찍을 수가 없고 연호 무조건 찍어야 되잖아.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그제 좀 8년이 되면 넣어주면 돼. 안 넣어줄 명분은 없어. 왜? 일본 야구, 국내 야구 11개씩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 해봐, 기껏 해봐야 뭐 4-5개고, 그나마도 뭐 올스타전 하거나, 뭐 취소돼, 뭐 휴식기 들어가 버리면 뭐 찍을 수 있나 찍을 수 있는 건데, NBA만 찍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이 좀 유로 쪽으로 좀 넣어주고 그랬으면은 좋겠습니다. 처음이야 모르겠지. 안 넣어주는 거면 형님들이 낫겠지. 뭐 축구도 아니고 농구 그 하는데 뭐 그래 오래 걸리겠나? 여러분도 배팅 오래 하셨는데, 그지? 원하는 사람도 많을 끼고. 자, 우리은행 썸 이거는 작년 파이널 매치죠, 그죠? 근데 어제 생각보다 썸이 경기력이 좀 많이 신망이었는데, 그리고 사키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다. 왜 나는 사키가 없었으면 썸이 우승을 못했을 거라 생각하거든. 어쨌든 우리은행 계속 단비은행이고 강계리 영입한 게 다고, 근데 강계리 어차피 영향력은 없지만 불참할 예정이고, 단비도 무리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위성호 감독의 생각이고, 지금 아시아 쿼터들한테 항상 작년에도 뭐 보면 그 잘 모모나나 이런 데도 잘 썼잖아, 그지? 걔네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뭐 서령은 하겠지만은 썸도 뭐 빠지는 선수는 없고, 그냥 이 사키 말고는 뭐 그 멤버 선수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도 어떻게 잘 싸워서 파이널 해가지고 위성은 진짜 대단하긴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은행도 영입을 하지 못한다면은 썸이 일단 유리한 거는 맞아요. 어쨌든 작년 파이널 팀에 꺾어서 우승한 그 우리은행한테 맨날 당하고 그랬잖아. 처음 올라갔을 때 그냥 바로 개발렸거든. 김한별 있을 때도 한 번도 못 이기고 내가 다 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 117은 너무 작다. 아무리 우리는 수비하고 뭐 지옥에 수비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117이라는 거는 너무 작은. 우리은행도 기본치나 하죠. 선수들이 뭐 편선우나 뭐 나머지 백업들도 그다음 김소리라는 선수도 있고, 그제? 김예진이도 있고, 그제? 그래서 117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 쪽으로 해서 뭐 수비 쪽으로 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썸이 어제 뭐 몇 점 넣었나? 그래도 뭐 엔간치 넣긴 넣었잖아, 그지? 50 몇 점 넣긴 했잖아. 그럼 뭐 그거 조금 넣어버리면 나는데 이거 117이라는 건 너무 하긴 하죠. 물론 뭐 그것도 해내는 게 연홍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당장 7시 농구를 그대로 볼지 아니면은 옆에 야구장을 뛰어갈지 그건 지금 대봐야 할 것 같아. 상 흘러가는 거 보고 예매해놨는데 일단은. 자, 원큐하고 김밥은 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여러 공룡처럼 생각해서 마인하고 4.5 너무 작네 이럴 거 아니야. 어제 경기 아무 필요 없고 이건 그냥 그 국내 농구 아니야, 그지? 하나는 잘해봐야 지난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지? 이거 빅맨이 중요하잖아. 양인영이 하고 누구야? 근데 김시원이하고 양인영이 안 나와요. 어제도 경기가 좀 안 나오던데. 그럼 뭐야? 이거 4.5 빅찬스 아니야, 그지? 나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빅찬스는 뻔해 보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리고 컵이라서 어제 뭐 사라고사도 지랄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슬로베니아 5.5 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오버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슬이하고 지수 때문에 어제 5.5 풀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해가지고 했다. 가비스탄까지 끝까지 해가지고 맞지? 이거는 일단은 뭐 다 나와도 일단 김밥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박지수 빠지더라도 형들아 강희슬하고 허영나하고 양지수하고 송유나 이런 걸로만 해도 지금 진한이 없고, 뭐 진한도 제 컨디션도 아니고 양인영도 없고 김시원도 없고 이러면 근데 이상범 감독도 연홍이 처음이죠. 우리 옛날에 DB 감독 인상 감독이었던 이상범 감독이 연홍 처음 부임하는 것 때문에 남자 농구하고 여자 농구는 다르다. 그리고 뭐 인터뷰를 했다. 그래 안 그래도 그래 궁금해가지고 연홍 TV나 각종 스포츠 신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배워간다는 마인드로 일단 첫 시즌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김도환 감독 잘리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는 뭐 빠지는 뭘 하든 일단 김밥이 엄청 유리하고 4.5면은 뭐 실베 5.5 결국 가야 되듯이 뭐 그런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물론 뭐 고소연이도 있고 뭐 박소희도 있고 박진영이도 있고 뭐 유망주들 많긴 하지만 결국은 대포동은 1년 연장하긴 했어요. 대포동 눈이면 풀타임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특히 남자 농구 선수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남자 농구 선수도 알고 여자 농구 선수도 4번, 5번 특히 뭐 파워포워드 몸싸움을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풀타임 뛰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는 선수가 대단하고 배이윤도 마찬가지고 왜 나이 남자 35하고 여자 35의 운동선수는 파워나 힘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지. 더 대단한 거다. 여자 농구 선수가 35 넘어가지고 각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아예 또 한 자리를 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 그래서 변현아나 뭐 신정자나 김계령이나 이런 선수들이 대단한 거야. 그거는 이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갈라고 좀 끈덕거리지 않을까. 7시 경기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오늘 배구는 싹 다 안 가. 2.5인 것도 있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좀 심플하게 먹을 건 먹고 또 가져갈 건 가져가. 어제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조합을 짰기 때문에 두 조합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으로 날라가서 어제는 이제 LG 때문에 안 봤는데 오늘부터 이제 일주 계속 달리고 그다음 주 또 여수 달리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내일 그 2시 경기가 내일 아침에 열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묶고 가야 되냐면 4시 거랑 묶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딴 식으로 주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후치저 YG 토토 한번 보세요. 밑축이랑 묶든지 해야 돼요. 왜? 시간대가 8시 10분에 메이저리그 마지막이거든요. 그 묶을 수 있는 게 11시 40분에 LAFC 손흥민 경기하고 후치즈하고 묶을 수밖에 없어. 단포로 갈 수가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침에 샌디에고 경기하고 아마 조합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분석을 뭐 잠깐 오든지 뭐 두 경기를 하더라도 아니면 아침에 와가지고 이거 분석 경기 한꺼번에 다 해버리든지 어차피 대략 나오는 기준점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든지 추가 접을 구독자 게시판에 올리든지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조합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요번 회차가 4시 거는 다음 회차부터 내일 2시 내일 월요일이잖아. 그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또 모르지 말고 방금 조합 주겠네. 준다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지. 구독자를 받든 뭐 표로 받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뒤에 것까지 분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져갈 건 가져가고 물론 그거 먹는다고 배당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조합을 짤 거니까 내가 최종 목표는 그래도 원래 가는 기본적인 배당 나오는 게 기본이고 뭐 그 밑으로 가거나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 근데 그게 답은 아닙니다. 알겠지? 그거 한다고 다 무조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배팅에는 없다. 정도와 나쁜 길은 있어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먹는다고 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유로바스켓 경기도 상당히 오늘 괜찮습니다. 그지? 그리고 물보도 다 갈 필요가 없고 이제 끝물이다 보니까 이제 뭐 딴 거 뭐 유로나 뭐 네이션 배구 뭐 세계 배구 선수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대체해도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방금 오늘 물보 안 해요. 이럴 필요도 없고 물보가 필요하면 어제 분석은 해서 올려드렸잖아. 그지? 근데 저는 5개 앞에 거 5개 중에서 한 개만 그래서 미러키만 썼거든. 딴 거 미러키 말고 쓴 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있다고 다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심플하게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경기는 많지. 필요한 경기만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회를 챙기기 위해서 베팅을 하고 이 분석이라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져갈 거면 가져가도 충분하죠. 꼭 1야를 꼭 가야 되고 1야는 안 줍니까? 이런 필요가 없지. 그지? 자기 가고 싶으면 저한테 달라 물어보면 되는 거고 쪽지 해가지고 됐지? 그럼 이렇게 하고 저는 씻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야방 키든지 아니면 슈팅 영상 좀 올려주든지 아니면 방송 좀 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